11번 다음 기행군의 소재가 되는 불상으로 오른 것은 오랜만에 경주를 찾아 토암산에 올랐다. 동해바다의 푸르른 파도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고 나는 지금 이 불상을 만나러 간다. 그럼 경주 하면은 토암산 자리에 잡은 거 바로 석굴암이 있죠. 예. 그러면 석굴암 바로 불상하면 이제 본전물이 제일 유명하죠. 예. 바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이른바 백제미소라고 불리우는 7세기경에 만들어진, 참고로 석굴암 본전물은 이제 8세기 이제 중반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서산 마에란 건 이제 그 절벽을 깎아 만든다는 뜻이죠. 마에 자, 삼존불 세 명의 부처가 나란히 있는 것이죠. 본전불과 협시불. 예. 서산 용현이 마의 삼존불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른바 유명한 이제 논산, 충남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 보살 입상.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좀 과장된 얼굴 표정. 예. 보물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4번은 이제 경북 안동 이천동의 석불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하고 이제 이제 경기도 이제 파주 용미리 이 이불 석불이 있죠. 요 세 개가 바로 고려 초기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형 석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유명한 영주 부석사. 자, 이건 소조예요. 소조 아미타 열에 앉아 있으니까 좌상이 되겠죠. 예. 신라의 어떤 그러한 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것이지만 예. 석굴암의 그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현정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본받지 마소서. 바로 이 이현정의 권위로 원 감석기 때 이용했던 변발 호복을 폐지하고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한 사람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1351년부터 1374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자,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죠. 예. 자, 그래서 이 이현정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이제 변발, 호복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원의 간섭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고 무력으로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고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주자감을 세웠다. 자,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예. 해당 사항 없고 만건당을 설치했다. 자, 이건 원 간섭기 때 이제 충선왕이 원의 수도 연경에다 세운 것이죠. 예.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재영 같은 학자와 원의 대유학자인 조명부 등을 교육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국가에서 초제라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기구가 소격서인데 바로 조광조 등 사림들의 건의로 중종 때 이제 폐지되기도 했었죠, 한때. 예. 독서 상품가를 실시하였다. 자, 이거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이죠. 예. 원성왕 4년 788년에 국학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 등용시켰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명왕편이 나온 시기가 무신 정권기예요. 이제 그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그 전에 1145년 무신 정권 이전에 삼국사기가 편찬이 됐죠. 김부식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신라 계승 의식이 다분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규보는 이 동명왕편에서 원래 우리는 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고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이제 반영해서 이 동명왕, 단순히 주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명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기전체로 서술이었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시가 운문 형태가 되죠. 시가 형태. 기전체로 서술이 된 것은 이제 삼국사기가 그렇고, 기전체라는 거는 황제의 역사 본기, 제후의 역사 세가. 근데 이제 삼국사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왕들을 이제 삼국의 왕들을 본기에다 수록을 했고, 고려사는 이제 세가에다가 좀 우리를 낮춘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하들에 대한 거, 열전,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통치 시스템에 대한 거, 지라는 게 있고, 연표, 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에서 좀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1145년이죠. 인종 23년.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련이 저술한 삼국 유사가 그렇죠. 승려 출신이니까 1281년.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 자, 이거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최치원이 저술한 것 중에 제왕연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해지지 않아서 뭐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연대력이니까 력, 아마 계보가 나오지 않았을까. 중국은 우리는 왕으로 표현하면서 제왕기처럼 뭐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왕연대력, 최치원, 개원 빌경 뭐 이런 것과 함께 유명하죠. 14번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이 탑의 보고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있는데 건립이 되어 있어요. 1398년에 개성내에 있었는데 이게 그 일본어로 유출이 되었다가 다시 반환이 되어서 경복궁의 그 회랑 미술관에 있다가 다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있죠.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데 바로 무엇이냐? 고려 후기 원의 영향을 받은 대리석탑, 바로 경천사지 식층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5번인데 이제 조심할 것은 이것을 이제 거의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세조 때, 조선 초기. 근데 이거는 이제 세조 때 만들어졌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세조 12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의 똑같은데 다만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현재 그 탑골공원 안에 유리 케이스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틀린 거죠. 이거랑 맞지 않는 거죠. 같이 나올 리도 없지만. 자,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은 이제 대리석탑이고, 이제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탑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탑 보죠. 1번 유명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죠. 이른바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백제탑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2번은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죠. 3번은 발해의 장백진 교회에 있는 영광탑이라는 이건 벽돌로 쌓은 탑이 되겠습니다. 전탑. 4번은 강원도 평창에 이제 월정사가 있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탑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5번 밑줄근 그가 왕이 되어 시시한 정책을 오른 것은
자, 정종실록이고 하륜이 나왔어요.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을 얻을 것이요. 정몽주의 난에 그가 없었다면 그 또한 없어질 것이다. 정도전 다 제거한 사람 바로 이방원. 태종이 되는 거죠. 예, 조선 태종. 자, 한마디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죠. 예,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 다 없애버리고 또 이제 그 남자들의 이제 인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역이라든지 뭐 군 이런 데 편입시키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차기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통치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그 도평 의사사를 이제 없애서 의정부와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이 이제 도평 의사사를 이루는 핵심 경우인데 거기 하위 관리들을 고위 관리는 의정부로 문화부의 고위 관리는 의정부로 하위 관리는 낭사들은 이제 사관원이라고 따로 독립을 시켜서 같은 부서 내에 있지 않게 하고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팔도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업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문화적으로는 딱 두 가지 알면 돼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들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칠정산 4편.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러한 그 역법이 되죠. 천체 관측을 통한 자주적 역법서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세종 때죠. 칠정산 4편이 됐고 홍문관을 설치한 사람은 왕의 자문기관인 이건 이제 성종 때죠. 집현전을 계승했고 집현전을 폐지한 사람은 세조가 이 집현전에 뭐 성상문 뭐 박팽년 뭐 이런 사람들이 단종 복위운동 사육신 사건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폐지해버렸죠. 1456년 그러다가 성종 때 홍문관으로 재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en국대전 반포 완성했으니까 반포가 됐겠죠. 역시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는데 1485년에 이제 반포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동지 뒤 105일이 되면은 한식이 되죠. 하루 전날을 취숙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날은 불과 연기를 금하되 이 차가울 한자에다가 먹을 식자이죠. 그래서 이제 금화도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화재를 이제 그 진압하는 그러한 관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소방청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불에 대해서 반대되는 성격의 그러한 세시풍속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바로 춘추 시대 때 진문공과 계자추의 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계자추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뒤늦은 나이 60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깜빡 잊고 계자추를 이제 등용을 안 시킨 거예요. 이제 뒤늦게 알고서 이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산에다 불 지르면 나오겠지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고집을 안 꺾고 그대로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해서 절대 뜨거운 거 입에 손도 안 대죠. 그래서 한식 날에는 이제 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묘를 한다는 거 죽은 사람이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돌보았다. 자, 나머지 보자. 불엄을 깨고 오곡법을 지었다. 이런 전염병 이런 거 막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저로 정월 대보름 때 많이 하죠. 1월 15일 음력 팥죽 동지 팥죽이죠. 벽사의식
12월 21일이나 22일 요 사이 예.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뛰기를 하였다. 단오날이죠. 예. 자, 귀발기술 이명주라고 하죠. 예. 데우지 않은 술을 나누어 이제 마셨다. 이것도 이제 정월 대보름 때의 그러한 세시풍속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윤, 소윤 자, 뭐 그러면 뭐 을사사업에 나올 게 뻔하죠. 자, 대윤 인종의 외척 예, 이 사람은 이제 1년밖에 못했어요. 1544년에서 1545년 1년도 못했죠. 실질적으로는 윤임 일파가 되겠고 소윤 이제 명종의 외척이 되죠. 경원대군 1545년에서 1567년 집권을 했는데 이쪽 외척은 바로 윤원형 형 윤월로 형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윤원형 형 윤월로를 또 제거하죠. 예, 이제 문정왕후와 관련돼 있고 예. 둘 다 이제 중종의 계비인데 먼저 왕에 오른 저기 인종의 모치는 장경왕후고요. 일찍 죽었고 이제 다시 이제 문경왕후가 이복 엄마로 이제 왔는데 아무튼 이제 문경왕후의 아들인 이제 경원대군이 여기 보면은 이제 왕에 오라서 명종이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윤임일파를 제거하는 게 나오죠. 여기 이제 사림들이 연루가 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사화이죠. 최대 사화 1545년 명종 즉위년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김일손의 사초 스승 김종직이 저술한 일찍이 조의제문 황후에게 억울하게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 이 내용이 발단이 돼서 일어난 것이 최초의 사원인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가 되겠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위훈삭제 공훈을 가짜 공훈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중종 반정 공신 중 과장된 훈구파들의 그러한 공훈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조광조성 사림들이 이제 반발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는 사건이 바로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1519년 중종 13년. 자, 그 다음에 폐비윤씨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이죠. 예, 1504년 연산군 10년에 자, 전부 다 사림이 다 연루돼서 많이 생겨났고요. 동인과 선인으로 나누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이조 전랑의 그 후임자 자청권을 놓고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선조 때인 1575년에 심의겸과 이제 김효은 간의 어떤 충돌. 예, 동인은 이제 신진 사림인 이제 김효은 일파, 서인은 이제 기성 사림인 심의겸 일파 외척과 관련돼 있는 이렇게 중심으로 동서가 나뉘어지고 이제 학파가 또 개입이 되죠. 자, 이건 선조 때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구현한 걸작이다. 안평대군의 시서와 해당했던 안평대군 세종의 아들, 셋째 아들 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꿈에 본 거 복숭아밭을 꿈속에서 거니는 것을 그린 것이에요. 이것을 도화서 출신 화원인 안견이 그린 것인데 바로 몽유도원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세종 2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 천리대학, den리대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거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인왕제색도. 2번은 서양식 원근법이 드러난 화가 강세황의 이것도 조선 후기 작품인데 영통골 입구도 또는 영통 동구도라고도 하는데 예.
3번은 이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고람 전기 선생이 그린 매화 초옥도라는 그림입니다.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화가고요. 4번은 자 우리가 이제 단원 김홍도가 이제 풍속학으로 유명하지만 초기에는 정선의 영향을 받아서 진경산수화를 그렸습니다.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로서 뭐 옥순봉도라고 해가지고 저쪽 단양 쪽에 그 경치 아름다운 데 있어요. 뭐 그것을 그린 것이고요.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율곡전선이니까 이제 율곡 이의와 관련됐겠네요. 처음 뭐뭇을 정할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약문을 보여준다. 약이라는 건 일종의 그 이제 약정한다. 어떤 모임을 갖을 때 규범이 되는 것이죠. 이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 이제 책임자 도약정, 부약정, 직월, 사화 등을 선출한다. 이게 바로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향약은 이제 그 지방 사림, 사족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만든 이제 촌락의 어떤 공동체 규약이 되는 것이죠. 양반에서 또 농민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다 규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법규보다도 더 무서운 역할을 하게 돼요. 예, 향약이라는 게. 그래서 사림이 이제 향촌을 장악을 하는데 서원과 향약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사적인 기구, 사적인 학교이지만 국가 공권력 못지않은 그러한 영향력을 지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주로 지방 사족이 직임을 맡았다, 간부직을 맡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고 향촌 사림을 직결시키겠고 이 향약의 특징은 우리 그 농민 이제 공동체적인 그 규약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농업을 하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협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규약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유교적 규범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4대 강령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4대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 예로서 서로 사귄다. 뭐 예속상교라든지 과실은 서로 꾸짖어 바로잡는다. 과실상교라든지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준다. 환난상율. 그 다음에 좋은 일은 뭐 서로 권한다. 덕업상권, 덕이 되는 일은 뭐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맞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통제와 교화 일선으로 이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철폐된 것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47개 사액서원 빼고는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릇 경성에 거주하며 왕시를 시위하는 자는 시산을 말하고 시는 직관, 현직관리, 산은 산관, 전직관리,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공양왕 3년. 그러면은 이거는 과전법이 되겠죠. 예. 자, 과전법이라는 것은 신진 4대부들이 권문세족의 고려말 권문세족의 토지를 다 몰수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죠. 신진 4대부 위주로 하고 자, 특징적인 것은 경기 지역에 한정되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은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지역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조권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부터 조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토지 자체를 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고려 전시과와 다른 점을 조금 이 선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지와 시지, 논밭과 시지는 임야가 됩니다. 자, 과전법이나 전시과 제도나 똑같이 과전이에요. 직역이 된 대가로 주는 것은 맞고 또 수조권을 주는 것도 공통적입니다만
전시과는 뗄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는 주지만 과전법에서는 이제 시지는 분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품과 관품을 고려해 지급하였다. 자, 과전법은 철저하게 관품만 고려하지 인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시과 제도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그 시정 전시과 때는 인품과 관품을 같이 병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개정 전시과가 되면서 이제 976년 경정 원년의 시정 전시과 때는 인품 플러스 관품을 같이 고려했지만 목정 원년인 988년에 개정 전시과는 관품만 반영을 했습니다. 18품 전시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시정 전시과의 관품도 18품이 아니라 뭐 사색 공복 있죠. 광종 때 마련했던 좀 너무 이제 세분화되지 못했고요. 자,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분급하였다. 이거 이른바 관수관급제라고 하죠. 예. 과전법의 특징은 이제 그 직접 자기가 이제 생산량을 조사해서 관리 수조권자가 조사를 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정부가 대행을 하는 거죠. 정부가 대행을 해서 관에서 조를 걷어서 거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것을 관리에게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관수관급제로서 성종 때인 1470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다 틀렸고, 다음에 촌주위답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신라의 그 민정문서가 있죠. 예. 얘 보면은 촌락의 지배자가 바로 촌주가 되는데 신라에서 일반 농민들에게는 이제 뭐 정전이라는 민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민정문서에는 연수 유답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촌주에게 지급이 되는 건 이제 촌주이답전이라는 것이 민정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촌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또 대상 자체가 아예 문제랑 맞지가 않으니까 틀린 것이죠. 자, 과전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 경기 지역에 한정돼서 지급한 것이 원칙이었다. 원칙이지만 이제 태종 때 잠깐 1417년 하삼도 이게 좀 그 토지가 부족하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서 잠깐 충청 전라 이제 하삼도 이제 그 경상도까지 이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세종 때 다시 경기 지역으로 다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